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바로 컴퓨터 사회, 컴퓨터 시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즉각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컴퓨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밤 11시 만납시다는 우리나라 이 컴퓨터 응용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이 분야에 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한국과학기술원의 시스템공학센터 소장이신 성기수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성 박사님께서는 오늘 이 11시에 만납시다 출연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오늘 컴퓨터의 그 스케줄을 보시고 그리고 나오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와 보시면 네. 거기 그 화면에 항상 그 모든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약속하는 순간에 직접 제 손으로 쳐넣어 갖고 이거 네. 한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스케줄북이 없어졌죠. 수첩이니 이런 거는 없으시겠군요. 예.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셨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5년에 한 일은 다 컴퓨터에 기억돼 있습니다. 기억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 앞으로 할 것도 또 입력이 돼 있고 그렇겠군요. 그렇죠. 네. 예. 대충 얼마 앞에 것까지나 입력을 시켜 놓으십니까? 그건 뭐 약속하는 순간 혹은 네. 계획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니까요. 아하. 가령 뭐 내년에 뭐 올림픽 기간 중에 뭐 가령 뭐 뭘 해야 되겠다. 외국에 나가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부터 넣어놔야 되죠. 역시 컴퓨터 박사님 나오신 데가 있으십니다. 네. 그 컴퓨터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생소하더니 이제 그 말이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설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주로 이제 기계적인 부분, 네. 몸체 부분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 그 안에 기억시켜 놓은 부분. 네. 이건데 이제 더 쉽게 비유를 하면 보통 그 이제 하드웨어를 가령 그 피아노나 악기에 네. 비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그 악보. 악보요. 예. 네. 악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위해서는 네. 좋은 악보, 그다음에 좋은 악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뭐가 안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쉽게 비유하는 걸로는 하드웨어를 우리 사람의 몸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받은 그 20여 년간의 교육과 경험, 네.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컴퓨터가 말하자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산해내는데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것은 대충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분야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지 현대 사회에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가령 아마 그 시내 그 웬만한 빌딩 네. 아무데 들어가도 아마 컴퓨터를 만날 거예요. 네. 그것이 병원이든 뭐 은행이든 학교든 심지어는 그 공장에 들어가더라도 웬만한 규모 이상 네. 또 요즘은 농장에서도 그 컴퓨터를 또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우리가 병원만 하더라도 뭐 진단뿐 아니라 병원의 운영까지 네. 또 뭐 농장에서 요즘 그 내용을 보면 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우리 그 지하철 뭐 그 표까지도 자동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네. 그것도 컴퓨터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박에도 역시 컴퓨터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운영 설계 그렇죠. 지금 아하. 부품 설계가 나왔습니다. 네. 설계에서는 뭐 아주 절대적이죠. 네. 예, 설계 과정이 이제 많이 단축이 됐죠. 네. 옛날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야만 테스트가 됐는데 네. 이제는 만들기 전에 개념상으로 테스트가 되다가 보니까 설계 쪽은 뭐 아주 그 필수 이제 도구가 돼가고 있고 네. 모든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대학에 뭐 아주 또 필수적인 거의 모든 학과죠. 네. 지금 자동 번역이 나왔습니다만 어. 실제로 저기 나온 것처럼 그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네. 기술 문헌은 뭐 99%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도면 그리는 그 제도 작업 여기도 이미 국내에 웬만한 대규모 제도실은 다 전산화가 지금 이제 끝나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지금 그 설계 도면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파트 설계나 주택 설계도 이미 국내에서 대부분 이와 같이 하고 있죠. 네. 그 자동 학습 분야도 지금 그 국민학교 과정이 이미 국내에도 개발돼 있고 네. 앞으로는 그 가정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교사 기능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농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십만 마리 혹은 수백만 마리의 그 축산 뭐 닭이라든가 있을 적에 저와 같이 사료비를 그 극소화하면서도 영양가를 확보한다든가 네. 혹은 닭의 그 유전학적인 그 소위 족보 네. 그러니까 계획적인 그 뭐라 그러죠 매치메이킹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이미 쓰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아까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어느 분야 네. 이 사회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이제 컴퓨터 없이는 예. 못 사는 시대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화가 거의 모든 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주로 머리 쓰는 일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히 컴퓨터가 이제 쓰이게 되는 네. 거겠죠. 이 지난번 서울 그 아시아 경기 대회가 대단히 그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은 뭐 온 국민이 아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에도 컴퓨터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 전산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그 올림픽 관련 네. 지난번에는 아세안 게임 관련 그 전산 그 응용 부분을 그 주 계약자로서 그 전반적으로 저희 과학기술원에서 지금 책임을 맡았었는데 네. 거기에는 그 LA 올림픽에 갔던 그 전 세계 매스컴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그 보고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LA 올림픽 예. 때보다도 훨씬 능률적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구체적으로 가령 LA 올림픽의 경우에는 그 수영장에 최종 골에서 이 벽을 터치하면 네. 전광판이 기록이 빛이 이게 이제 돼 있는데 네. 거기까지 돼 있었어요. LA 올림픽은. 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 숫자를 손으로 쳐서 주 컴퓨터로 보고를 네. 사람 손으로 말하자면 반자동으로 네. 했어야 됐는데 저희 아세안 게임에서는 전광판에 비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컴퓨터에 그 사실이 들어가는 아하. 그 부분까지 자동화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이것이 이제 단적으로 더 잘 돼 있는 한 가지 예고. 또 저희들은 총 천년세계 화면으로 네. 통계라든가 선수들의 게임 진행 도중에도 여러 가지 그래프나 이런 걸로 통계를 보여주고 또 결과도 속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LA는 흑백 단색 화면이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났을 적에 경기 연맹별 혹은 나라별 보고서를 인쇄해야 되는데 그게 방대합니다. 그것이 LA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성화가 꺼진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제출이 됐는데 역대 올림픽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제출하느냐가 이제 얼마나 문화 국가냐, 문명 국가냐 이건데 그것도 마치 예.
체육 경기에 버금가는 그런 그 선의의 경쟁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LA 때는 그것을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제출이 됐다 해서 네.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 폐회식과 동시에 제출해 버렸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소위 그 광프린터라는 것이 네. 동원이 됐는데 막 거기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이 기록을 깨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버린 그런 것을 해서 막 거기서 그 결국 그 스페인 올림픽이나 이제 그 북경 아세안 게임에서 관계 분들이 지금 관심을 표시하는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내다 보이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예. 방법을 예.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이제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북경이라든가 그럼 스페인에서 그 기술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갖다가 좀 수출해 달라 하는 의뢰가 올지 않을까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군요. 예, 막 그건 뭐 거의 확실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것은 그 예.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그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은 그 특수한 어떤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개발, 즉 소프트웨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딴 나라보다 앞서서 그것을 그 즉시 그 기록 자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제 그 아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그 기능이 다 좋아야만 네. 된다고 했는 것처럼 이제 그 악기도 좋고 악보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악기는 돈만 주면 살 수가 있어요. 네. 컴퓨터 자체는 돈만 주면 사든가 기증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거기에 기억시키는 그 100만 개가 넘는 그 명령이죠. 네. 이것이 이제 그 기술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기술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음악으로 말하면 그 연주 기술. 그래서 이 후자 때문에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모스크 올림픽이나 LA 올림픽 때도 그러니까 미소 양대 국가도 이 부분을 자체 개발을 안 했습니다. 네. 카나다의 그 몬트리올 올림픽 때 개발된 기술을 그냥 빌려다가 사용한 겁니다. 네. 이런 뜻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걸 독자 기술진이 자기 나라 기술진이 이걸 개발했다 하는 데서 이것이 상당히 국위선양도 되고 또 이게 관계한 그 국내 기술진들의 그 사기에도 그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 때 그 전산 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 그 이제 그 과학기술원의 그 시스템공학센터에서 직접 여기 배치된 연구원이 한 250명.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관 여기서 하청을 받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유관 기관이나 또 자원봉사로 동원된 그 전산 관련 또 대학생이 또 있습니다. 네. 다 합치면 한 총 1000여 명이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려됐고 걱정했던 것이 이 전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전이 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예.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2중, 3중에 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요. 순간적으로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기절해버리죠.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력됐던 자료가 무슨 그 소멸이 된다던가 그런 수도 있습니까? 이제 컴퓨터의 그 데이터 보관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눠서 네. 하나는 그 주기억 장치고 네. 하나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네. 그런데 정전 사고가 나면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안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하하.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도 기억을 할 수 있고 네. 갖고 있는 수첩이나 종이에도 기억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담긴 부분은 기절했다 되살아나도 그대로 있고 네. 우리 머릿속에 방금 담았던 네. 기억은 없어지죠. 네. 깨어났을 적에. 네. 그런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가장 생기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한 건의 정전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남다마는 이렇게 시간 제한 송전을 할 적에 저녁 때가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 또 밤 10시나 10시 반쯤 되면은 이제 한전에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이제 전기가 가니까 촛불을 준비해라 하는 신호로 전기불을 한 두어 번 껌뻑껌뻑 해주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날 이렇게까지 그 전력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도 또한 참 대단한 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하고 전화 사정이 지난 5년간에 정말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에 그 데뷔한 기간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컴퓨터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전기였는데 그것은 뭐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갔고요. 모든 것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이거는 그 최종 경기를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시한성 네.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참 밤잠을 안 자고 희생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왕에 모신 김에 이제 앞으로 더 큰 서울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때는 더 무엇이 보완돼야 하겠더라 하는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제 경기 종목이나 경기 규칙이 이제 완전히 같지는 않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시스템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올림픽은 규정상 불어가 나와야 됩니다. 프랑스어가 이 화면이나 인쇄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수정을 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부분의 신뢰도를 더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을 가령 100만 분의 1이었다면 이걸 10억 분의 1로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아시안 게임 외에도 또 계속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헌하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막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많이 남는 것은 17년째입니까? 학력고사.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했죠. 이 중대한 국가적 행사에 아마 저희들이 연구팀이 해마다 수고를 해왔고 여기에는 무척 긴장되는 일입니다. 이건 뭐 이거야말로 절대로 착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채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채점뿐 아니라 이제 통계 또 뭐 합격증 인쇄 등 이게 뭐 70여만 명의 수험생이 관계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해마다 이제 있어 왔고 그러고 75년 초인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까지는 아마 증권거래소에 손가락 기호가 있었어요. 매매 의사 표시를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표시하던 참 시절이 불과 74년 말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격탁 매매라고 했었죠. 그것을 없애고 모든 것을 적어내고 컴퓨터로 전산화 부분을 한다. 그때 많은 분들이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전혀 증권의 체질을 모르고 이렇게 합리화를 주장을 한다 했었는데 그것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넘어갔었죠. 그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현대화 과정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것도 한 가지 이정표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제일 먼저 소개된 건 언제일까요? 67년이죠. 1967년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이 설치됐고 그 전에는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전혀 사용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는 한국에 주둔한 미국 그 군부대 안에 네. 있어서 네. 또 거기 또 고용돼서 여러 한국 분들이 종사를 한 것밖에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 지 꼭 20년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금년으로 꼭 20년 1967년이 그 컴퓨터가 처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해 그 과학기술원 네. 안에 그 전자계산연구실이 네. 창설이 된 해입니다. 하하. 그때 제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의 제작 능력이라든가 컴퓨터 전반적인 수준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컴퓨터의 지금 개인용 컴퓨터 쪽은 뭐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서 지금 뭐 그 많은 물량이 수출이 네. 되고 있고 아마 거진 세계 제일 가는 그 수출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어허, 됩니다. 네. 컴퓨터가 소위 말하는 기억을 할 수 있고 계산을 하는 그 기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인가가 바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과도 얘기가 통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예.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우선 세계 최대 용량 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 컴퓨터라면 이제 소위 미국의 그 크레이2라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값이 한 200억 원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예, 한 대. 네. 근데 크기는 놀랍게도 요 탁자만 합니다. 하하. 높이도 요 정도고 모양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예, 요만해서 네. 우리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 200억 원입니다. 최대의 컴퓨터라고 그래서 전 예. 집채만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네. 그리고 기억 용량도 공교롭게 딱 200억자입니다. 값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주기억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대뇌 네. 주기억 용량이 200억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보조 기억 능력은 그건 무진장, 그건 한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산 속도로 말하면 그 정도 기계가 되면은 소위 10억 초당 10억 번 이상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 열 몇 자리가 가는 숫자라도 네. 초당 10억 번 이상을 더하기나 곱하기 등을 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1초에 10억 번 이상 계산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하. 네. 그러면 개인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예, 개인용도 해마다 더 발전을 네. 일진월보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개인용도 100만 자 이상을 기억하는 주기억의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은 몇십만 자 네. 혹은 몇만 자 정도, 그건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말에 한국의 가장 우수하고 최신 컴퓨터였다는 것이 그게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때 100만 불짜리인데 네. 지금 개인용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것도 조금만 더 붙이면 네. 성능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 경제기획원에서 예, 들여다 놓았던 컴퓨터가 100만 불짜리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밖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거는 가정용 성능보다도 못합니다. 아하. 제가 말한 거는 그때 네. 당시 과학기술원에 들어온 아주 최신형이라는 것도. 예, 그 어마어마한 덩치도 이 방에 가득 찰 정도의 네. 어마어마한 기계가 네. 지금의 개인용 컴퓨터 정도 성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1000분의 1 이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용량을 많이, 얼마나 성능이 좋고 얼마나 작아지는가에 아마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집채만한 하던 것이 이 손바닥만한 그런 담배깡만한 크기의 컴퓨터로 그렇게 둔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반도체 부품의 이제 그 발전이 아하. 그게 이제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뭐 저 반도체 부품 중에서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 남자의 새끼 손가락의 손톱만한 그 사방 그저 한 5mm 정도의 넓이의 예. 소자에 뭐 500만 개니 뭐 이렇게 그 저게 할 수 있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사실입니까? 곧 그런 게 나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이제 그 256 소위 KD램이라고 네. 이름이 붙은 네. 이것은 그러니까 뭐 옛날로 말하면 뭐 한 26만 개 내지 50만 개의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가 기능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자 정도의 네. 글자를 기억시킬 수가 있죠. 아, 2만 자군요. 예, 네. 2만 자. 그러면 그 손톱만한 크기에 예. 어떻게 몇 선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뭐 상호 연관되는 무슨 부품이 또 있을 텐데요. 예, 뭐 그거는 뭐 저 분야도 아니니까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확대해 놓은 것을 보면 네. 선이 많이 보이죠. 아주 이쁜 그 색깔의 선들이 많이 보이죠. 그 뭐 현미경이나 놓고 봐야 보일 그런 정도. 그렇죠. 원래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박사님께서는? 전공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대학 1학년 때는 화공과, 네. 그 50년대는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네. 그때는 화공이 아마 소위 그 요새 말하는 그 물리과나 전자과만큼 그때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화공과로 막 인기에 편성해서 갔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그 화학 실험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 이제 이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네. 그때 항공공학과로 바꿨죠. 아하. 예, 2학년 올라갈 때.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박사 과정까지는 네. 그 길로 쭉 이제 또 다시 그 졸업하고 이제 그 공사 교관이 병역도 마칠 겸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군에서 한 10년을 이제 공사 교관으로 재직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유학을 갔었죠. 네. 그렇게 해서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쭉 그 항공공학 분야, 네. 미국 가서 이제 우주공학 분야로 쭉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 공부 도중에 그 논문을 쓰다가 이제 컴퓨터를 도구로 쓰게 돼 갖고 아하. 그때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참 감명을 받고 네. 앞으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의 그 컴퓨터 이용 기술 보급에 좀 그 밑거름이 좀 돼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지 이제 지금 한 24년이 흘러갔으니까 네. 지난 24년간은 이제 안 바꾼 셈이죠. 그러면 컴퓨터를 전공해야 되겠다 전공하신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던 어떤 전공 과목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매력이 생기셨군요. 50년대는 그 컴퓨터 전공 학과라는 거는 없었죠.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없었고 아하. 미국에도 없었죠. 네. 네. 막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 분야에 있던 분들이 이제 다 컴퓨터에 종사하게 그렇게 됐는데 미국 가기 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상태겠죠. 그 뭐 여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버드의 유학 시절에 그 석사 박사를 받으실 때 하버드 대학 300년 역사상 최단시일 내에 받은 기록을 세우셨다 들었습니다. 예. 그 얼마 만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61년 2월 달에 거기에 도착을 네. 했고 그것도 사실은 그 전에 9월 달에 가야 이제 그 학년 초부터인데 네. 그때 제가 폐결핵을 또 앓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출발 직전에 발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지연돼 갖고 네. 62년 2월
만 1년 걸려서 이제 석사 학위를 마쳤고 네. 다시 만 1년 걸려서 이제 박사 학위를 마쳤으니까 각각 1년씩 걸렸는데 그 각각도 그렇고 합쳐서 봐도 그렇고 그런 전례가 아마 없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 1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은 일이라는 것이 뭐 세계적으로도 어디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300년 역사의 처음이라고 하지만은 딴 데도 아마 예, 그거는 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후 24년간 그 새로 졸업하는 분들의 그 동창회 명부가 계속 네. 저한테 보내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후에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남들이 들으면은 박사가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년 만에 박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그것도 항공 우주 분야에 말이죠. 우주공학 분야의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대단한 천재 소리를 들으셨겠어요? 예, 거기서는 한동안 참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 거짓말일 거다 하고 그 조회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하버드 대학이라는 학교가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왜 우수하냐? 우수한 두뇌들이 와서 공부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기록적인 참 결과를 얻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요? 유학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신 건 그럼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해죠. 그 해 박사 받으시자마자 나오셨습니까? 그 후에 한 6개월간 연구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간만 소위 연구 리서치 펠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뭐 조교수 정도 해야 된다. 한 6개월을 더 해주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세웠지만은 일단 컴퓨터 응용 기술 분야를 종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그때 판단을 해서 그동안 성 박사께서 그 컴퓨터의 보급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그 노력에 참 뒤따라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현재 그 삼보 컴퓨터의 사장으로 계시는 이윤기 씨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삼보 컴퓨터라는 회사만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성 박사님을 처음 만난 건 언제였습니까? 1970년 7월 달이었죠. 네.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개 채용을 네. 하셨는데 제가 실력은 좋은 건 아닌데 공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왜 우리 성 박사님이 저를 뽑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제가 시험에서 1등한 건 아닙니다. 그 누구한테 이게 아첨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청탁을 받아 굴복을 한다든지 참 그 타협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 아마 청탁이 들어갔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떨어지고 제가 어부지리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들어가서 박사님 밑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죠. 발령을 받아서 저는 처음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박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살림살이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공부도 했고 박사님의 경영 철학도 배우고 컴퓨터의 미래향도 배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같이 일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박사님을 모신 거는 만 5년 모셨죠. 만 5년 동안 모셨습니다. 국내의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드웨어, 그 피아노하고 소프트웨어, 그 악보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보면은 한 350개 정도의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그 우리나라 컴퓨터 업계 현황이라든가 장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좋다. 아하. 대단히 좋은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이제 벌써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이 네. 세계 속의 산업이 됐기 때문에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하. 그것만 조심하고 하면은 대단히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형태, 더 네. 발전적인 것이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 기술도 그렇고 네, 거기에 사용하는 부품도 그렇고 네, 또 응용 분야도 그렇고 아하, 또 이제 쓰시는 고객들의 취향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흡수해서 소화하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간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인연이라고 그러면은 성 박사님과 이렇게 이윤기 사장께서 만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인연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그 컴퓨터 업계에서 대단히 활약이 많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 발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 컴퓨터 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국내의 그 각 분야의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응용 소프트웨어 네.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네. 앞으로 이제 점점 지금 그 이용기 사장님 그 지적한 대로 점점 한국이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경쟁을 네. 의식을 하고 네. 우리가 세계를 그 무대로 하고 있다는 걸 네. 염두에 두고 정정당당하게 이제 그 막 그게 홈그라운드든 그게 막 해외 마켓이든 우리가 그 우리 자체 기술 밖에 믿을 게 없다 하는 이 가정하에서 그 기초 기술 개발에 힘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이제 결국 그 고급 인력 그 양성에서 그 제일 중요한 대학, 네. 대학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맡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대학의 시설이 좀 빈약합니다. 네. 그 우리의 경쟁 국가에 네. 비해서 네. 막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시정이 돼 갖고 이제는 기초 기술 분야 컴퓨터에서는 이제 기본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만 또 하드웨어 쪽도 그 기초 설계 기술 이런 쪽이 보강이 된다면은 앞으로 10년 내로 우리가 정말 떳떳한 세계 제일 가는 그 컴퓨터 생산 국가가 되리라고 내다봅니다. 네. 마침 이 자리에 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성기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네. 저 컴퓨터도 기계니까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착오라도 있는지요? 컴퓨터 예. 자체도 실수랍니까? 예, 컴퓨터 자체가 고장이 나지 않은 한 네. 착오는 이제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만든 그 명령 즉 소프트웨어 네.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고 네. 혹은 그 하드웨어의 부품 네. 중에 하나가 너무 그 가령 마모가 된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그 틀린 답을 내겠죠. 아하. 네. 또 다음 분이요. 네. 컴퓨터로 모든 게 자동화되면 사회적인 실질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예. 실직과 예. 이 컴퓨터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어떤 업무가 자동화되어서 바로 그 일을 하던 분 한 분만 보고 계시면 네. 일감이 없어지죠. 네. 그렇지만은 가령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자꾸 늘어나죠. 네.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종이 네. 늘어나죠. 네. 이미 300개나 지금 어허. 우리나라에도 회사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네. 그 다음에 일자리도 더 늘어나는 쪽으로 네. 그런 좋은 선례가 아마 일본이 아마 네. 그 자동화, 전산화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네. 실직률도 가장 낮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어떤 단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자리를 이룰 수도 있지만은 컴퓨터 산업이 번창을 하면 또 그 번창된 산업에 역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별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딴 사람 질문 없을까요? 네. 앞으로 컴퓨터가 더욱 발전되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예.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더 능률적인 그런 사회가 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가령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본을 띠러 고향까지 안 가도 필요한 장소에서 네. 바로 키보드를 누르면 나온다. 아하. 이런 거 또 이미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지금 그 가령 전기 요금이나 뭐 전화 요금이 자동 납부제라는 게 지금 있죠. 또 봉급도 자동으로 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와 같이 이미 그 교통 절약 현상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그 크레디트 카드를 현금 대신에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그 이미 상당히 그 편리한 네. 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진전되겠죠. 아하. 네. 예. 이게 제가 얘기만 들었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일전에 누가 그 공중 전화를 거는데 보니까요, 이 카드로 전화를 걸더군요. 예. 근데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명함같이 생긴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숫자가 나와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것이 카드가 10,000원짜리인데요. 얼마 몇 통화나 했는가가 거기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앞으로 얼마 더 걸 수 있다 하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거기에 또 기록을 시키는 컴퓨터가 전화기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던데요. 예, 당장에 그 지금 전철에도 네. 그 정액권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걸 그러니까 만- 앞으로는 모든데 그런 것이 통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영화 구경을 가도 그걸 할 수가 있겠고, 뭐 전철도 탈 수가 있겠고, 요금을 납부하는 데는 그런 카드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 예. 무엇이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 그 무거운 동전을 많이 네, 갖고 다닐 네, 필요가 없어지는 네. 거죠. 앞으로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요. 그 백화점에서 발행한 그런 카드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가 넣어서 얼마 내고 또 나머지 얼마 쓰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참 그런 그 꿈 같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을 한다니 말이죠. 네. 아, 네. 예, 컴퓨터가 인간 생활 전반에 침투함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간성 상실 같은 게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19세기에는 그런 말이 그 기계화가 네. 그 기계 문명이 인간의 그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한다. 네. 이런 말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네. 뭐 연기도 많이 나고 뭐 용광로가 너무 뜨겁고 네. 기관차도 너무 뜨겁고 네. 그 불완전한 반자동의 기계 앞에서 사람이 참 그 가련하게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20세기 이제 후반에 와서 이 완전 자동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니까 네. 사람이 생산의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인 공장이 벌써 많이 나타났죠. 네. 또 우리나라의 웬만한 공장에 가보셔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무인 창고라든가 뭐 또 물론 행정이나 경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가령 10,000명의 종업원 있는 회사에서 급여 담당은 그 한 달 내도록 밤늦게까지 계산에 시달려야죠. 이런 환경에서 해방이 돼 갖고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혹은 음악회도 갈 수 있고 이런 건 보면 오히려 인간성 회복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 해석했습니다.
딴 사람 질문. 네. 네,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 요령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그 자기가 생각하는 용도를 분명히 이제 나열을 해놓고 네. 가령 뭐 그걸로 일기를 쓰겠다든가 혹은 편지를 쓰겠다든가 혹은 학교 숙제를 하겠다든가 네. 그 다음에 혹은 게임을 하겠다든가 네. 이런 용도들을 분명히 나열을 해놓고 뭐 혹은 과학기술 개선을 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그 컴퓨터 메이커나 컴퓨터 대리점에 가서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선택을 해서 그 사시기 전에 좀 많이 써보시고 네. 충분히 가능할 네, 겁니다. 네. 많이 써보시고 이것이 완전히 자기한테 필요한 거다. 그 목적에. 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자신이 없으시면 뭐 한 열흘이나 한 달을 빌리는 계약을 네.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누구 질문하실까요? 네. 컴퓨터의 응용 기술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습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용 기술이라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막연하죠. 막연하고 광범위한데 학생의 입장이나 그 비전문가로서 한번 시작하는 경우라면은 일단 개인용 컴퓨터를 한 대 사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그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 기계를 판 회사에서 아마 지도해 주는 걸로 선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만 질문 더 받아볼까요? 컴퓨터의 약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결국 그 시키는 대로밖에는 못하죠. 네. 사람이 짜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임기응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 방대한 그 네. 대뇌 조직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주지 않은 돌발 사태가 나도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는데 네.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한번 가르쳐준 그 방법밖에는 모른다. 네. 이걸 보완하려고 요즘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스스로 웬만한 일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 컴퓨터가 맞는 것지만은 역시 이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된 동작이라든가 기억을 하는 능력은 훌륭해도요. 사람처럼 그 자기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컴퓨터가 과연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사고라는 말의 정의가 이게 참 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가정교사로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가정교사도 상당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지도를 할 때. 네. 그 정도 일은 사람 가정교사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허.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배우는 학생의 진도를 알아야 컴퓨터가 가르칠 텐데 예. 그 사람이 배우는 학생의 그 우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척척 따라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자꾸 삐뚤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려면 진도가 늦어지면서도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고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뜻에서 그 사고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의 컴퓨터의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아하. 가령 쉬운 문제를 컴퓨터가 출제를 해서 네. 그걸 못 풀면 네. 이제 얘는 요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더 쉬운 문제를 또 네. 내놓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그 하다가 틀리면은 그걸 다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컴퓨터가 더 잘 수행을 하죠. 네. 왜냐하면 절대로 화내지 않고 네. 절대로 때리지 않으니까.
우리 그 성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미래의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컴퓨터라든가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의 혜택을 입고 살 수 있는 미래의 그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사는데 이것이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볼 적에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부분이 그 인간의 학습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교실에서 그 집단 학습 네. 이것이 그 옛날부터 쭉 그 패턴을 유지해 왔지만은 네. 앞으로 교육의 기본이 그 컴퓨터와 사람 간의 그 상호작용으로서 네. 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식 습득을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혹은 그 중앙도서관으로 연결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우리가 그 전문 지식 습득이 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좋은 머리를 가지신 그 몇 분의 과학자가 그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큰 공헌을 해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그 성기수 박사님께서 참 그 신동 소리를 들으시면서 외국에서 배운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의 그 컴퓨터 수출국이라든가 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문명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업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과학 소설이라든가 공상 과학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던 것이 차근차근히 현대 사회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고 나면은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전자의 힘이고 컴퓨터의 힘이라고 그런다면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기수 박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간혹 컴퓨터를 생각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은기 사장께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